안녕하세요, 사장마스터입니다. 지금 물왁스 바르고 2주째 됐습니다. 바로 봅시다. 자, 요건 저번주에 염화칼슘과 물을 섞어서 뿌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물기가 염화칼슘에 합체가 되니까 증발을 안 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온 상황은 아닙니다. 요 상태입니다. 그쵸. 자, 이런 상태인데 염화칼슘이 있으니까 확실히 뭔가 물이 뭔가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그 일반 물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워터스파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로 세척하고 뭐 기본적으로 세차라는 수준의 세척만 했는데 확실히 제품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번 주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물에 섞어서 뿌렸죠. 그래서 스팟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스팟들이 계속 남아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런 스팟을 밀어내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제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샷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샘플로 이 두 개 제품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접촉과 발수력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염화칼슘 묻은 물을 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케미칼이 거의 다 날아가면서 물이 우리가 친수화되면 눈물 자국이 내는 것 없이 동시에 쭉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끌고 내려가면서 이런 점들을 남깁니다. 이런 점들이 염화칼슘이 아직까지 도장면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분을 당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뿌려보면 차이가 나요. 자, 얘는 물을 뿌리고 물이 내려가면서 깨끗하게 안 내려가고 스팟을 남기면서 내려가죠. 이 케미칼이 남아있는 애들은 물방울이 지나갈 때마다 다른 곳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하지만 날아간 애는 물이 내려가면서 항상 같은 곳에 물방울이 맺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염화칼슘이 아직 도장면에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는 깨끗하죠. 이걸 기준으로 조별 한씩 보겠습니다. 사실 저렇게 스팟이 남으면 접촉각을 재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얘들 막 스팟을 남기고 그러진 않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팟을 남기진 않습니다. L00에 스팟을 좀 남기죠. 리파인 괜찮고요. 블랙 다이아 괜찮습니다. 리파인 블랙 다이아 괜찮고요. L002가 물이 친수화됐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스팟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익스트림 괜찮고요. 슈퍼 비딩이 스팟을 남기죠. 확실히 차이가 있죠. 타부는 괜찮습니다. 익스트림도 괜찮고요. 슈퍼 비딩은 남기네요. 얘 약간 남깁니다. 약간.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블랙 타이거. 얘는 물이 내려가면서 상당히 스팟을 많이 남겨요. 그렇죠? 다음 시그니처입니다. 얘도 블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얘도 남깁니다. 그죠?
항상 같은 자리에 물방울이 고여 있어요. 프리다 코트는 스팟을 남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얘도 항상 같은 자리에 스팟을 남기네요. 얘도 스팟을 남기면서 물이 빠지죠. 듀라블은 얘도 조금 남기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남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기긴 남기네요. 블라스크 13. 얘는 확실히 물 빠지는 속도도 느리고 물을 빠지면서 스팟을 남기면서 빠집니다. 그래서 글메울입니다. 스팟을 굉장히 많이 남기면서 빠지죠. 그죠? 물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L001. 얘는 내구성만 보자면 1등입니다. 마지막 킥코트 블랙. 스팟을 상당히 많이 남겨서 빠지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뭔가 물이 빠지면서 깨끗하게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점점이 남으면서 빠지는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제품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제품들은 염화칼슘 뿌렸을 때 염화칼슘 붙어서 스팟을 좀 남기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구성 테스트 계속 진행할게요. 요거 한 가지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지금 테스트 하려고 송풍기로 물기를 날렸는데 확실히 워터스팟 생긴 애들은 송풍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드라잉을 할 때 뭐 수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송풍기로 어느 정도 날리고 나서 드라잉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이렇게 물을 뿌린 다음에 날려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프리다 코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블라스크 10이나 식스센스는 물방울이 확실히 도장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 들죠. 자,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송풍기랑 풀어볼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안 날아가요. 자, 그러면 접촉각 계속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2주차 때 어느 정도 무너지는 애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버티느냐 봅시다. 테스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 테스트, 이게 접촉각 찍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40분 정도 걸리네요. 자, 봅시다. 요거는 무락스 처음에 딱 바르고 이틀 있다가 찍었을 때 접촉각입니다. 가로축이 가격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싼 애들,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접촉각입니다. 위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접촉각이 잘 나오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분포 안에 들은 애들은 자기 가격만큼의 성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애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잘 나오는 애들, 요쪽에 있는 애들은 가격 대비 조금 아쉬운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초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1주차 때 성능입니다. 뭐 이게 성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접촉각입니다. 식스센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익스트리머 거의 비슷하게 이쪽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2주차 때 접촉각입니다. 버티는 애들은 끝까지 계속 잘 버티고요. 그리고 확 떨어진 애들은 요 애들입니다. 아무래도 케미칼이 조금 빨리 날아가면서 워터 스팟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저 그래프 통합해 놓은 겁니다. 요거 보시면 가장 위쪽이 110도 접촉각 라인이고요. 가장 아래쪽이 80도 라인입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이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이 초기 접촉각, 주황색이 1주차, 파란색이 2주차인데 초기에 비해서 가장 접촉각이 많이 떨어진 애들, 20도 이상 떨어진 애들은 슈퍼비딩, 워터글로스 코트, 블랙타이거, 시그니처, 식스센스, 듀크, 블라스크 13 요런 제품들이 지금 2주차 지났을 때 초기보다 접촉각 20도 이상 떨어진 제품들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게 2주차 테스트 끝낼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연막칼슘 뿌려놓고 기다렸다가 다음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막칼슘까지 뿌려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연막칼슘 뿌려서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뭐 케미칼에 따른 특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막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수분을 굉장히 잘 끌어당기고 수분을 계속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도장면에 묻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굳이 세차를 안 하더라도 셀프 세차장 가셔서 고압수로 그 묻어 있는 것만 털어내 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부 같은데 하체 있죠. 하체에 붙게 되면 얘가 수분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도로에 뿌려졌다 그러면 뭐 세차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겨울이고 손 시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압수라도 뿌려서 어느 정도만 걷어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또 놔뒀다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